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세은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고산농업협동조합에 다녀왔어요. 고산농업협동조합에 간 이유는 우리 논에 있는 2,000평 정도의 땅을 무농약 재배를 해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로 필요한 단계가 토양 분석이었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순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1년 동안의 영농일지를 작성해서 나중에 인증센터나 인증기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는 이 영농일지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농일지를 쓰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로 바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떠나서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년도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 시기에 뭘 해야 하고 이때 날씨는 어땠었는지, 작년에 날씨가 화창했는데 그래서 농사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 소개해서 말했던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영농일지를 꼭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어떤 농자재를 썼나, 어떤 비료를 썼나, 농약은 몇 번을 쳤는지 이런 걸 기록하는 게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고산농업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장목반 영농일지를 2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오늘의 영농일지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한번 먼저 펼쳐볼까요? 오늘 날짜 4월 13일 월요일이죠. 그러면 오늘의 날씨는 어땠을까요? 날씨가 농사의 기본이겠죠? 날씨는 맑음. 기온은 최고 기온을 모두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저는 4도, 영상 4도, 그리고 최고 기온은 17도였어요. 17도, 그리고 비고는 이상 없음. 그러면 오늘 한 일들을 영농일지를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오늘 어떤 일들을 했느냐? 고산농업협동조합에 가서 모판 계약을 했어요. 친환경 농산물로 재배할 벼 모판 200개를 계약을 하고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모내기 날짜 정함. 며칠로 정했을까요? 바로 6월 5일 이후. 일단 6월 5일로 정했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꼭 등교를 해서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모판 계약을 했고 친환경 재배를 할 때 필요한 왕우렁이도 계약을 했습니다. 10아르당 왕우렁이가 5kg 정도가 아니 3, 4kg에서 5kg 정도가 필요한데 10아르가 300평이에요. 그럼 우리 땅은 2000평이라고 보면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5kg를 잡아도 최소 35kg 내지 40kg가 필요하기 때문에 40kg를 계약을 함. 이렇게 적어주고요. 모판 계약했고 왕우렁이 계약했고 땅에 퇴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땅에 유기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퇴비 계약을 했습니다. 퇴비도 마찬가지로 퇴비는 500개 그리고 살포까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주는 것이 바로 영농일지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기록들이 모이면 바로 이것이 무엇이 되냐? 네, 영농책이 되는 거예요. 벼 재배 기록, 벼 재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영농일지에 나와 있는 매뉴얼 순서대로 어떻게 재배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볼까요? 먼저 친환경 인증농가 필수 기재사항 및 영농일지. 그래서 필수로 적어줘야 하는 것은 주소. 우리 학교 삼례농장의 주소를 적어볼게요.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일대입니다. 876-4번.
하고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인증 품목은 벼. 인증 구분, 유기농일까요? 무농약일까요? 유기농은 3년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농약을 할 거예요. 무농약. 선생님과 여러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농자재 사용 내역을 적어줘야 돼요. 친환경 농업을 할 때 쓰는 자재. 그러면 농자재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왕우렁이, 구입처 고산농협, 구입량 아까 얘기했었죠? 35kg. 구입량, 사용량은 아직 안 적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친환경 농법이 아닌 일반 농자재를 쓴 기록도 여기 적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친환경 재배로 할 곳 말고 그 이외의 땅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너무 더럽긴 하지만 이 자료에서 노란색 부분이 우리가 모두 재배할 곳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재배를 할 곳은 여기 한 군데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군데는 일반 재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제초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초제를 사놨어요. 제초제 이름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테라도 골드. 얘는 저독성이에요. 저독성. 그리고 구입처 농자재 상. 구입량은 40병을 사놓았어요. 사용량은 아직은 안 적어도 되겠죠? 출하 내역을 나중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적어놓고 나면 내년도에 이걸 보고 아, 작년에 이 정도 생산을 했구나 하는 걸 간단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장목반 영농 일지를 한번 볼게요. 이 일지를 보면 1년 작업 순서가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예요. 그리고 이 모든 단계, 벽실을 소독해서 못자리 부직포 걷어주는 이 단계까지는 이양을 하기 전인 육묘 단계입니다. 육묘, 이제 연필로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육묘에 필요한 과정들을 볼까요? 친환경 벽실을 구합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키운 벽실을 구해서 소독을 합니다. 뭘 예방하기 위해서? 키다리병이나 도열병 이런 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벽실을 침종시켜준다고 하죠. 냉온 침탕법을 쓸 거예요. 냉수와 온수에 번갈아 가면서 침탕을 시키는 거죠. 발화력을 높여주고 소독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판을 만들고 묘를 키울 곳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퇴비를 뿌려주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거치면 모를 키워주는 일련의 작업들을 거치고 나면 논에 물을 대야 합니다. 논에 물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떤 거죠? 이양하기 전에 해줘야 되는 작업인 로터리 작업. 땅을 경운해준다. 그리고 이양을 한다. 이양 이꼴 세 글자로 뭐다? 모내기다. 그리고 모내기를 하고 여러분 며칠 후에 우렁이를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이양 후 7일에서 10일 사이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농협에 가서 물어봤는데 모를 우리가 많이 큰 아이를 가지고 오면 모가 이렇게 많이 좀 커 있는 아이를 가지고 오면 모내기 하고 바로 넣어도 괜찮다고 해요. 이런 게 바로 이론과 실제로 해본 사람들과의 이런 차이겠죠. 그리고 물 깊이 대기. 처음 생육, 초기 생육에는 물을 깊이 대주는 게 좋으니까 물 깊이 대기 하는 날짜도 써주고요. 그 다음 제초 작업 일자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규산질. 벼에는 질소, 인산, 칼륨 외에도 꼭 필요한 비료질 성분이 있다고 했었죠. 규산질입니다. 규산질, 벼에 이 큐티클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탱하게 해주는 규산질을 뿌려주고 그 다음 이삭이 생길 때쯤 한 번 더, 왜냐면 얘네들이 쌀알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때요? 많은 비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삭거름을 넣어주고 이제 많이 큰 벼를 수확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육묘하고 논에 물 대고 경운하고 모내기하고 우렁이 넣고 물을 깊이 대고
제초하고 비료 몇 번 뿌려주고 그러다 보면 뭘 하게 된다? 수확을 하게 된다. 그러면 크게는 뭐 9단계, 10단계를 거치다 보면 우리가 벼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 영농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런 작업 단계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1년간의 플랜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왔나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재배하려는 논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뿌리는 제초제까지도 유의해야 된다. 주변에서 뿌린 제초제의 성분에 의해서 나중에 인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배 포장은 노란색으로 친 부분인데 제초제는 이 외의 부분에 뿌렸어요. 그런데도 오염이 돼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 인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자, 이거 중요해요. 나는 논 안에서 벼를 키우고 있어. 그럼 벼만 내가 친환경으로 키울 거니까 논둑에 나는 풀들은 어떠해요? 제초제를 뿌려도 될까 안 될까? 제초제를 뿌리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제초제의 성분들이 이렇게 논 아래로 흘러 들어와서 인증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둑이나 주변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야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